자, 우리 그냥 공부 들어갑시다. 자, 오늘 공부는 그 447강이고요. 교재로는 45쪽, 그리고 원본 책으로는 126쪽입니다. 자, 그냥 그 공유를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주자의 문답 이야기인데요. 그 주자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 시각을 좀 알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근데 내용이 길다 보니까 그 지난 시간에 요거는 이제 오늘 하려고 남겨둔 겁니다. 자, 그럼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주자가 그 원추라고 하는 제자한테 답변해서 말하기를 내유, 이 내유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그 편지글입니다. 네. 보내온 편지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 겨울과 봄이 양이 된다. 이게 말이 돼요? 보통 그 봄은 양이 된다.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겨울이 양이 된다. 겨울은 음이지 양은 아니잖아. 근데 겨울이 양이랴. 또 여름과 가을이 음이래요. 가을은 이해가 되는데 여름이 음이 된다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라 하니 문항의 팔계도로 논할 것 같으면은 이제 문항도로 볼 것 같으면은 서북 쪽에 있는 건께는 서북 쪽에 있잖아요. 서북 쪽에 있는 건께로부터 동방의 동쪽에 있는 진께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다 아버지와 삼남의 위치가 된다. 또 동남쪽의 손께로서부터 서방이니까 서쪽이죠. 서방의 택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토가요. 자, 뭐뭐으로, 뭐뭐히, 요게, 여기 써있자까지. 이렇게 여기가 수거입니다, 이게. 다시요. 동남의 서쪽으로부터 자, 뭐뭐으로, 이지 서방의 택계 이르기까지, 요게 수거입니다. 자, 뭐뭐으로, 뭐뭐히, 이 히토거든요. 예, 이건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항상 쓰는 겁니다. 이런 것이 모두 다 어머니와 삼녀의 위치가 된다. 자, 이거는 그 괴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잠깐만 공유 끄고요.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문항도가 어떻게 되죠? 리께가 있고 감께가 있고 택께가 있고 건께, 공께, 진께, 손께, 간께야.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문항도니까. 복희도와 문항도는 그냥 달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딱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항상 내가 얘기한 가운데는 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때요? 오른쪽은 서쪽, 북쪽. 그러니까 서북 쪽의 건께, 이게 서북 쪽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서북 쪽의 건께가 돼야. 그죠? 또 여기는 이제 진께니까 당연히 동쪽이 되겠죠. 여기는 서쪽이 되고요. 여기는 북쪽, 여기는 남쪽.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건께는 아버지에 해당되죠. 그죠? 아버지에. 이거 감께는 뭐예요? 중남. 요거는 소남. 요거는 장남. 어? 이러고 보니까 요 선을 통해서 보니까 아버지, 중남, 소남, 장남. 다 남자들이네. 괴로 보니까. 어? 양괴에 속하니까 이거 양방 아니야? 모두 다. 북쪽이나 동쪽이 양방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또
여기는 어머니, 곤깨니까 엄마에 속하고, 요거는, 이게 소년에, 이거는 중녀, 이거는 그, 장녀, 어? 엄마, 장녀, 중녀, 소녀, 다 여자들이네? 이거는 음이구나. 즉, 남쪽과 서쪽이 음이구나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뭐, 이제 요 관점으로 틀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북쪽이나 겨울이 음으로 생각하지 양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여기 아다리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어떤 논리를 했느냐? 사실은 진짜로는 북쪽은 겨울인데 추운데 양의 기운이 속에 있는 거야. 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되잖아. 갖다 붙인 건데 아다리가 맞다. 여름도 사실은 남쪽이 여름이고 따뜻하지. 근데 차가운 기운이 속에서도 시작돼. 그래서 음방이라고 해. 그건 이치를 설명한 거야. 원리. 근본 이치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갖다 붙여서 해석하니까 해석이 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동쪽과 서쪽은 이해는 되는데 남쪽과 북쪽은 아다리가 안 맞다. 이거는 그 같은 이치로 여기는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이건 이제 그 무랑도입니다만 우리가 하도를 보면요. 하도에서 169, 27화, 38모, 하구금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여긴 북쪽이란 말이야, 분명히. 여기는 남쪽이고. 그런데 16수니까 1은 뭐예요? 양에 속하고 6은 음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그 생수를 기준으로 했더니 이거는 북쪽이지만 사실은 양방이야. 라는 주장과 같은 얘기죠. 이렇게 해도 해석이 되니까. 여기는 27화. 이거는 생수 기준으로 봐도 1, 2, 3, 4가 생수니까 음에 속한단 말이야. 남쪽이지만 음에 속해서 음방이야. 남쪽이. 라는 말과 일치하는 해석하는 도구인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이게 다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 이제 도구다.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원리? 아니면은 그 씨앗이 숨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좀 아까지 해석을 본 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건깨나 곤깨나 수상건깨나 뇌수액깨 이거 건, 곤, 해, 괴의 단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동북쪽으로 가지고 양방으로 삼고 동쪽과 북쪽을 양방으로 삼고 서쪽과 남쪽 서남쪽으로 음방으로 삼았으니 그런즉 봄, 겨울과 봄은 양이 되고 봄은 이해되는 겨울이 양이 되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이런 관점으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또 여름과 가을이 음이 되는 것도 역시 같은 설명이다. 똑같은 설명이다. 요건 이제 그 건곤 그 중지곤깨와 그 건깨 그 수상관계, 뇌수액계,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평만주로 잠깐 보도록 해요. 그건 잠깐 넘겨두고요. 이런 것이 같은 설명이다. 다만 설계전에서는 설계전에서는 건계로서 서북쪽으로 삼을 것 같으면은 건계를 서북쪽에다 놨거든요. 설계전에 이렇게 같으면은 음이 음이라고는 기운이 서쪽에서 다 한 거는 아니고, 예, 다 하지 못한 바가 있다. 또, 손께를 동남쪽으로 삼을 것 같으면은, 양이 동쪽에서 다 하지 못한 바가 있다. 동쪽에서 다 해야 되는데, 나머지 이게 안 되거든. 이런 것이니, 이것도 또한
내서지설, 그러니까 내서는 이제 편지라는 얘기예요. 이제 편지가 온 거. 내서의 설명으로서 미룬 것이다. 설계전에서 말하는 문장이 나아가서 그 단사와 더불어 서로 표리가 되네. 서로 표리가 되네. 또한 가히 이 그림이 문항에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다. 볼 수가 있더라. 있지만 다만 이거는 자시일사 하나의 설명일 뿐인 거고 다른 설명인 그 12개의 12몇 개도가 있잖아요. 12몇 개의 유아는 각각 상통되는 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12몇 개도로 설명하기도 하고 문항도로 설명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건 각각의 설명인 것이지 그게 똑같이 일치하는 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마저 그냥 더 진행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기를 소시는 소강절이죠. 소강절의 설명에 근거할 것 같으면은 선천이라고 하는 거는 선천도 후천도가 있대. 선천이라고 하는 거는 복희 씨가 획은 그랬다는 얘기예요. 복희 씨가 그린 역이고 이건 지금까지 계속 했던 거죠. 후천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문항이 우리 연역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펼쳐서 더 이게 확대한 한 역이다. 복희의 역은 처음에 문자가 없었고, 왜냐면 옛날이니까 문자가 없었고, 다만 한 개의 그림만 있어서 거기에다가 상과 수를 우는 갖다 붙여서 그 이제 더 갖다 붙여서 천지와 만물의 이치와 음양과 시종은 이제 처음과 끝이죠. 음양과 시종의 변화가 모두 갖춰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복희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 그 문자는 없었지만 그 설명을 다 했다. 문항의 역은 어떠냐? 문항도는 즉 지금의 주역인데 요새 지금 말하는 주역과 같은 건데 그 공자가 소위 전을 쓴 거. 그러니까 그, 단전으로 단전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라. 공자가 문항의 역으로 인하여서 원래는 하얀데 높임만 하사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공자를 높여 하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을 만드셨으니 단전을 만드셨으니 즉 그 논한 바가 진실로 오로지 문항의 역으로 주로 삼았고 당연히 그로 주로 삼았으나 그러나 그 복희 씨가 시에 처음으로 획을 그은 그러니까 복희도인 거죠. 역을 미루지 않았고 다만 종중반설기 그 가운데를 따라서 그, 그 설명을 일으켰으면은 불신상거나 예를 들어서 복희도를 안 보고 그걸 따랐으면은 그 위에서 상근 위에를 향하는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에요. 복희도를 알고선 설명을 해야지. 복희도를 모르고 문항도만 갖고만 안 되더라. 근본은 복희도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시빅은 이제 공자가 쓴 시빅을 말합니다. 시빅의 가운데서 8개가 성열, 8개를 해서 이제 열을 지어서 만드는 거죠. 만드는 것과 같아서 이거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초성계에서 이제 대성계로 만드는 거예요. 획이 3개 했다가 6개가 되면은
8개에서 88, 60세가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인이 중재. 여기 무겁다는 게 아니라 거듭됐다는 얘기죠. 이것을 한 것과 태극과 양이와 사상과 팔괴 또 천지 산택 하늘과 땅은 또그 산과 못 산택 통기하고 천지 정의 이걸 말하는 거예요. 뇌택 그 뇌풍상박하고 하고 수화불상서 그런 거가 같은 거는 모두 다 복희가 괴를 그 뜻에 근거를 한 것이다. 바로 천지정의, 산택통기, 그 뇌풍상박, 수화불상서 요런 거는 다 기도의 근원을 한 것이 있고 이제 새로운 책 어떤 이건 사실 이제 주자가 쓴 그 계몽전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쓴 이제 새로운 책은 그 원괴획 1편, 뭐 이제 그 계몽전의 편명입니다. 원괴 그 괴획의 거기에 근거함에 역시 양의로 나누고 나누었으니 복희가 제전 복희가 앞에 있고 문항도가 뒤에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인이 역을 그린 어디서 이게 잡음이 들려? 성인이 역을 지은 근본을 그 욕지 제대로 알고자 할 때는 왜 이렇게 역을 한 그걸 근본 이치를 제대로 알으려고 하면은 즉 당연히 어떻게 돼? 복희에 그러니까 그린 거를 당연히 고찰을 해야 되는 거고 복희도 근본은 복희도를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 다만 지금의 그, 그 역서 그러니까 그 문항도에 기초된 역서의 문의의 뜻만 알고자 하면은 즉 이럴 때는 다만 문항에 쓴 그 것과 문항의 그 경전과 공자의 단전만 보더라도 족, 족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항도만 이해하려면은 그 요즘 식으로 말하면 문항도나 공자가 쓴 것만 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근본 이치를 하려면 복희들로 봐야 된다. 이 얘기죠. 이 두 가지는 처음에는 그 처음부터 불상방 서로 방해가 되지 않고 왜냐면 복희도와 문항도는 서로 방해를 하거나 서로 뭐 오차나게 사실 다 서로 보완 조치하는 거다 이 얘기죠. 이런 것이고 또한 가히 서로 그 불가의 상장 서로 그 잡스럽게 섞이지 않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서로 그거는 된 것이니라. 또 말하기를 처음에 미우회 아직 획이 있지 않은 때 그러니까 그 옛날이죠. 그 획을 제대로 긋지 않은 때로부터 그 육획이 많죠. 육획이 꽉 차는데 이런 데가 설명이 되는 거는 소자 그러니까 이제 괴가 이제 한 개, 두 개를 육획이 돼도 88, 64개가 되는 거는 소자, 즉 소강절의 이른바 선천지약이고 그러니까 복희도를 말하는 것이고 괴가임이 완성된 다음에 괴가임이 완성된 다음에 각각 하나의 명분을 또 인하여서 그 설명을 미루어 나가는 거는 소자의 소강절의 이른바 후천지학이다. 그러니까 괴가 완성된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때는 복희도가 되고 났고 그 다음에 육시사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그 문항도가 편하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그 예를 들어서 예컨대 계사전이나 설계전 이건 다 이제 나중에 배울 겁니다. 계사전이나 설계전 삼재는 뭐 천지 두 개씩 묶는 겁니다. 또 천진으로 묶고 육인의 이제 6개의 위치의 설명은 즉 이른바 후천도를 말하는 것이다. 즉 문항도를 말하는 것이다. 선천과 후천이 이미 각각
스스로 하나의 명분이 되고, 그러니까 선천도와 후천도가 각각 자기의 그 명분이 되고, 후천도의 설명 가운데에도 뜻을 취한, 그 명분을 취한 것이 또한 부동, 같지 않은 것이 많지만, 피차, 이것과 저것이 스스로 상방, 서로 방해가 되지 않으니,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이니, 불가지비리 패배계라. 한 개만을 꽉 잡아서 요것만 옳다고 하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이렇게 해야지. 패배. 나머지 100%, 100가지를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괜히 고집피지 말고. 되게 보면은 그 계속 얘기해서 손바닥이 양이냐 의미냐 얘기할 때 계속 얘기하잖아. 손바닥이 양이 될 수도 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설명 여기다 여기다 그러면 아다리를 맞아 안 만져. 그럼 야 이거 틀렸어. 이게 아니라 그러지 말고 이거를 다 모순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사실은 다 설명이 되는 거다. 믿고 공부해라. 뭐 이런 얘기죠. 자, 일단은 여기 이제 해석을 먼저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먼저 하실 말씀이나 또 질문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 문장들은 이제 주자의 시각을 뭐 주자의 글이니까 주자의 시각을 뭐 명확하게 드러난 거라고 할까?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이제껏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을 여기서 그냥 딱 주자 선생님 말씀으로 다 정리가 됐네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 예, 원래 뒤에 요약분이 나오잖아. 예, 예, 뭐 결론은 뭐 결론격이지 뭐 결론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주자의 시각이라고 할까? 그래서 어쨌든 그 여기에서는 이제 모순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잠깐 그 괴사를 좀 그 보면서 설명을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디냐면은 요 부분. 자, 어디냐면은 교재로는 48쪽, 48쪽 중간 정도 됩니다. 요 중지공계의 경우 요거거든요. 요걸 한 번만 읽어봐 주시죠. 요거 잠깐 설명 잠깐 하고 해야 되니까. 중지공계. 권 선생님 읽어주세요. 한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 아, 정 예, 선생님 예. 들어오셨네. 야,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중지곤괴의 경우 원 374쪽 서남은 득붕이요 동북은 상붕이니 안정하면 길하리라에서 서남방은 득붕하고 동북방은 상붕하니 안정하면 길하다고 하였다. 중지곤괴가 음방인 서남방으로 가면 같은 음끼리 만남으로 득붕하고 양방인 동북방으로 가면 음끼리의 만남을 포기하고 양을 만나는 것에 해당된다. 즉 동북방은 양방이니 동쪽과 북쪽 역시 양방이고 서북방은 음방이니 서쪽 아니 어, 서남방 아니, 서남방인데? 예, 잘못됐네. 예. 이거야. 이런, 이런 실수가. 죄송합니다. 예, 서남방은 음방이니 예, 서쪽과 남쪽 역시 음방임을 짐작하게 한다. 예. 자, 이제 요 문장은요. 요건 잠깐, 요거는 이제 그, 그 곤괴의 괴사입니다. 이 괴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인데, 요거를 이제 잠깐 좀 하고 잠깐 끄고 하겠습니다. 음,
여기 이제 뭐 곤괴 같은 경우는 곤괴는 음으로만 됐잖아요. 그죠? 음으로만. 그런데 그 뜬금없이 여기 맞아. 서남 쪽으로 가면은 친구를 넣는데.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중심에 내가 있는데 여기는 서쪽이고 북쪽이고 어, 남쪽인데 여기서 항상 내가 계속 여기를 말하는데 여기를 남서라고 서남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남서라고 하지만 동양에서는 동서를 더 중시해서 말해요. 그래서 서남이라고 하고 여기는 동북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리고 동남풍이라고 하는데 남동풍이라고 하잖아요. 제갈공명은 동남풍을 불게 하는 거지 남동풍을 불게 하는 이제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곤괴가 서남 쪽으로 가면은 친구를 얻고 동북 쪽으로 가면은 친구를 잃는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아하 이 복희도를 아니 문항도를 보면은 여기에는 곤괴가 있고 여기는 간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중지근괴 이건 음요의 상징인데 그러니까 서남 쪽 곤방이라고도 하죠. 이걸 곤방이라고 하고 서남 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음유가 음유 있는 쪽으로 가면 어때요? 친구를 만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여고 동창생들끼리 만나는 셈이야. 그런데 여자가 여고 동창생을 만나서 하다 보면 얘 거꾸로 말하면 시집을 안 갔다는 얘기지. 그죠? 반면에 이 곤괴가 동북쪽으로 가면 어때요? 간괴를 따라서 갔다. 간괴는 뭐예요? 양의 꾀죠. 그죠? 양. 그러니까 소남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뭐 그냥 양꾀라고 해도 다 같은 얘기죠. 그러면은 만약에 공개가 일리 같다면 여고동 창사를 안 만나잖아. 그지? 여고동 창사를 안 만나고 남자 따라가는 거야. 그 시집 가는 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좋을까 나쁠까 뭐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사실 1, 2가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만난다는 거는 그 득봉 친구를 얻었지만 이거는 사실은 그 한편으로 좋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시집을 안 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고향에만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서울 청와대로 승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기 근데 능력 있으면 어때? 중앙에서 차출하잖아. 그죠?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이 문항도 해당된다. 뭐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자, 요거는 이제 중지공계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수상관계 잠깐 봅시다. 예, 그 다음 이어서 수상관계 읽어봐 주실래요? 조원 선생님 해주세요. 수산건괴의 경우 예, 리 148쪽 건리 서남하고 불리 동북하며 리견대인 하니 정이면 길하리라 해서 서남방이 이롭고 동북방이 불리하며 대인을 봄이 이로우니 정하면 길하다고 하였다. 앞뒤로 막혀 있어 어려움에 처한 수상건괴는 평탄한 땅이니 음방인 곤방으로 나아가면 이롭지만 험한 산이자 양방인 간방으로 나아가면 더욱 힘들어진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서남방과 동북방은 곧 문항팔계도에서 말하는 방위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수상관계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요 수상관계인데 산 위에 물이 있기야.
그래서 이거 서로 삐딱해서 이게 그 발을 그 쩔뚝거리는 꾀야 이게 수상관계는. 그러니까 그 잠깐 수상관계거든요. 수상관계는 발을 쩔뚝거리고 힘들어해요. 발을 쩔뚝거리는 꾀가 어떻게 되겠어? 그 서남방은 곤방이니까 평탄하고 여기는 산이니까 어떻게 돼요? 험준할 거 아니야. 여기 이제 산을 해석한 거지. 아까는 곤괴 같은 경우는 아, 양괴다. 양으로 간다는 해석을 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산으로 간다. 발 쩌뚝거리는 사람은 산행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도 결국 문항도의 기초로 한 거야. 그러니까 문항도를 모르면은 64개를 해석을 못 하는 거지. 이런 거 해석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증거다. 이런 것이 바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다음 한번 더 보겠습니다. 뇌수액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같은 얘기인데 그래도 한번 읽고 갑시다. 자, 뇌수액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뇌수 회계의 경우 리 179쪽 해는 리 서남하니 무소왕 이어든 이어든 길의 복이 길하고 유유왕 이어든 열이 속, 길하니라. 아니, 네? 속, 숙이 길하니라 해서 선한방이 이로우니 가는 바가 없거든 그 내복함이 길하고 가는 바가 있거든 일찍함이 길하다고 하였다. 문제가 해결되는 때이므로 당연히 순탄하고 평이한 곤방으로 가면 이롭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방은 문항팔계도에서 말하는 방위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뇌수액계는 모든 게 풀리는 때예요. 해결되는 때예요. 해결되는 때에 서남 쪽이 왜 이로울까? 순탄한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서남 쪽은 곤방이니까. 곤방은 평탄하니까. 이런 얘기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문항도를 이해를 못하면 해석이 안 되겠죠. 왜 서남 쪽이 이루어온 거야? 그러면 당신 점을 쳐서 그러면 당신 서남 쪽으로 유리. 근데 서남 쪽에 산이 있어. 뭐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상징적인 평탄한 길로 가. 순탄한 길로 가. 상징적인 얘기지. 진짜의 방이 서남 쪽이 아닌 거죠. 우리가 동서남북에 해가 뜨는 쪽, 해가 지는 쪽의 개념이 아니라 이런 거는 순탄하게 해결을 해라. 라는 의미죠. 그거의 상징적인 의미로 곤방을 서남방에 평탄하고 한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다시 얘기해 여기서 서남방을 진짜 해가 뜨고 지는 뭐 이런 동서남북의 개념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상징적인 개념, 즉 평탄한 길로 가라. 순리대로 풀어라. 라고 하는 거에 이제 논점의 차이가 있겠죠. 이럴 때. 자, 그런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여기서 서남방을 여기 이런데 서남방을 서쪽과 남쪽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간방이 아니라 서쪽과 남쪽 두 개의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해석이 참 어려워요. 똑같이 그 서남이니까 서쪽 엔도 남쪽인지 아니면 그 서남방인데 측방을 말하는지 어렵다. 이제 그 얘기 여기 나옵니다. 어느 문장에 따라서는 서남방이나 서쪽과 남쪽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아니, 간방에 내가 요거 복희도로 보면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 복귀도로 보면 정방은 해석되지만 간방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음. 따라서 중지공괴, 수산건괴, 내수핵괴의 단사에 나오는 서남방이나 동북방을 복귀도로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정방과 간방을 같이 언급한 문항도로 해석해야 매끄럽다. 요것도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단사에 나오는 방위는 모두 문항 8계도에 기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겨울인 북쪽과 봄인 동쪽은 양이 되고 여름인 남쪽과 가을인 서쪽은 음이 된다고 보았는데 이렇게 보는 것은 문항 8계도에 기초한 관점일 뿐이다. 음. 따라서 일설일 뿐이라고 한 것이다. 요게 중요합니다. 아까 주자도 그냥 하나의 설명이라고 한 거잖아요. 너무 천착하지 말고. 그러니까 요건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너무 실제로 북쪽은 음이지 양이 아니라고 사실은. 근데 왜 양이라 그래? 그 너무 또 하나의 설명들이 너무 거기 매달리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어서. 참고로 여기에서의 단자는 괴사를 의미하는데 문맥에 따라 단전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 요게 단사도 한문에는 똑같이 단사로 넣는 괴사, 단전 이거를 각각 쓰기도 해요. 예, 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그 얘기입니다. 혹시 뭐 지금 한 거에 대해서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질문? 그 주자수색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하나의 일설일 뿐이다라고 했는데 이것 역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하나 일설일 뿐이다라고 그런다면 그러면 일설이 우리는 뭘 가지고 해야 주자의 최종적인 자기 생각은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 좀 이따 나올 때 12벽계도 또 별개의 설명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하도와 낙서를 볼 때 하도와 낙서가 사실은 방위나 숫자가 다 다르잖아. 하지만 그게 표리의 관계로 보면 이해가 돼버리잖아. 각각의 설명이지만 서로 방해 안 되게. 하도와 낙서 다르잖아. 하지만 모순되지 않게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봐야지. 예를 들어서 하도가 다 옳고 낙서가 틀리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낙서가 옳고 하도가 다 틀리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 하도는 하도대로 낙서는 낙서대로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그거는 그 각각 그 자기 논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 이것도 해결점이 마찬가지예요. 있는데 각각의 논리예요. 그 있는데 일설이라 그래버리고 막 그걸 일설이라고 그래, 그런 거는. 하도는 그러면 하도의 설명이고 낙서는 낙서의 설명이다. 그 일설이야, 그런 게. 그럼 여기서 일설이면 어. 자기가 주장하는 정설은 뭐냐 이거지. 자기는 또 하나 일설이면 괜찮아.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저것도 안 틀리고 이것도 안 틀리다라고 하는 그 순환 논리 빠져버리는 거지 사실은. 아니지. 하도 낙서가 어떻게 해? 아니 하도 하도 낙서 낙서가 말씀 전혀 이 다 이야기예요. 서로 모순되잖아. 틀리잖아. 하지만 틀렸다고 안 하잖아. 아니 그 하도 낙서를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주자가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음. 자기 생각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열심히 이야기하다 보면 일설이다 이래 버리니까 훅 맛이 가는 거지. 열심히 설명을 해놓고 뭐 근거를 갖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역시 일설이다. 그럼 또 타설이 있다는 거야. 또 타설. 검사로 말할 때 일설이라고 하는 거야. 그것도 아이 그러면 불초소생하면 못난 자식이야. 그 너무 따지지 말라고. 그냥 의뢰에 쓰는 말이지 그걸 또. 예, 쓰는 그러니 의뢰서를 말이면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결론은 이거 이제 겸사로 이제 일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본다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겸사로 이제 일설이라고 나도 뭐 정론을 말하기는 뭐 하니까 나는 이렇게 본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일설은 나는 이렇게 본다. 뭐 우리가 그럴 것 책을 쓸 아닙니까? 때 졸저라고 하잖아. 졸저라고 하면 진짜 졸렬한 책이야. 자기 심혈을 기울였지. 근데 졸저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말은 이제 일설을 억지 겸사로 말을 했지만 나는 이렇게 본다라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죠? 그 정확 액면가로 말하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잘못 읽은 거지. 나는 일설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겸사를 한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본다. 다만 좀 겸손하게 하나의 설일 뿐이다. 뭐 이렇게 졸저라는 식으로 낮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자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일설이라는 게, 나는 계속,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 그런 유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나는 일설이면 그럼 타설이 있고, 그럼 당신설은 뭐냐? 이렇게 자꾸 그 로지컬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겸사로 나는 이렇게 보는데, 난 좀 말을 낮춰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 일설이라는 앞으로는 주자의 나름대로의 자기 정돈되어 있는 설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다, 그죠? 예, 예. 그럼 될 걸 졸조라 가지고. 생각해요. 졸조. 불초소생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문의를 잘 몰라서 그랬는데.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평만주가 또 있는데 이걸 하나 더 읽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나머지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 부분. 자, 또 어디냐면 다른 시각으로 보면 예, 문항도를 볼 때 원도의 우측은 서쪽을 넓은 의미로 보면 곤께, 택께, 건께가 속하여 의미여야 하지만 건께만 양의 기운이 있는 셈이고 원도의 좌측인 동쪽을 넓은 의미로 보면 간께, 진께, 손께가 속하여 양이어야 하지만 손께만 음의 기운이 있는 셈이다. 따라서 건께로 서북방을 삼았기 때문에 음의 기운이 서남쪽과 서쪽은 잘 발휘되지만 유독 서북쪽만 음의 기운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손께로 동남방을 삼았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동북쪽과 동쪽에서는 제대로 발휘되지만 동남쪽에서 양의 기운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요거는 이제 사실 제가 본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 이렇게 봐도 해석이 잘 돼.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쓴 겁니다. 이거. 요는 내 얘기고 뭐구나. 그 다음에 12벽 궤도는 아시죠? 그 12벽 뭐 12벽 궤도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1년 12달을 괴의 흐름으로 설명한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거 하나의 관점입니다. 12벽 궤도라 이건 도표가 없어서 도표가 없네. 잠깐만요. 도표로 봐야겠는데. 잠깐만요. 지금 이거 화면 보입니까? 좀 까맣게 칠한 거 보입니까? 자, 이거 12벽 궤도라고 써 있는 게 보입니까? 공유가 됐나? 보여?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돼? 네. 잠깐만.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중지하고 다시 들어가야겠다. 잠깐만요. 자, 여기 12벽 궤도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예, 요 부분. 그러니까 요거 하나의 관점인데요. 이거 뭐냐면은 그 1년 12달을 그 궤로 표현한 거죠. 이렇게 궤로. 근데 이거하고 지금 문항도하고는 별개입니다. 완전히.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자방이다. 자방이면 요 북쪽이잖아요. 북쪽인데 복궤를 놔서 지뢰복궤. 그러면은 여기는 문항도에서는 그 뭐야 감기에 해당이 되잖아. 해석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 별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괴 하나씩 쉽게 말하면 요 이제 밑에는 음유였다가
우리 양유가 하나 생기잖아요. 밑에. 이건 2개. 밑에서도 3개, 4개, 5개. 그다음에 6개가 되는 게 건개가. 그다음에 또 다시 음이 생기게 돼. 1개, 2개. 밑에 음유가 생기잖아. 그지? 3개, 음. 4개, 5개. 그래서 이제 음유와 양유가 늘었다 줄었다는 관계로 12달을 표현한 겁니다. 비로. 요거는 하나의 12몇 개도 하나의 관점일 뿐입니다. 이것도. 근데 이것과 문항도를 일치시킨다? 그럼 바보짓이죠. 그건 별개니까 완전히.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설명입니다. 이건 또. 그 1200개는 그 선천도에 기반하는 거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다 전혀 틀리죠, 방위가. 그거 이 선, 별개라니까. 이거 선천도의 흐름하고 비슷합니다. 같이 돌아갑니다. 그 중에서 12개를 뽑은 거죠. 그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이 복귀도에 근거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얘기고요. 그리고 하나 전반적으로 뭐 그 다음에 요거 그걸 하나 봅시다. 좀 지나가서요. 비교. 나머지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그냥 아까 얘기한 거 보완 설명인데요. 한번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요걸 한번 읽어봐 주시죠. 지금의 여긴 위치는 어디냐면은 교재 52쪽 제일 아래쪽입니다. 네. 지금의 여긴 주역의 대강만을 보려고 할 뿐이라면 문왕이 쓴 괴사와 공자가 쓴 시빅만을 보아도 된다. 그러나 제대로 주역을 연구하려면 복희도를 꼭 봐야만 한다. 복희도와 문왕도는 네. 그림도 다르고 설명도 다르나 서로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복귀도는 원리편에 해당되고 문항도는 실천편에 해당된다. 괴사, 효사가 나오고 그 뒤에 계사전이 나왔는데 여기에 나오는 방위에 대하여 해석하는 도구로 문항도를 만들고 그 문항도로 모두 해석되지 않으니 복귀도를 만들어 보완 설명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지난번에 권 선생이 얘기한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항도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복귀도가 나는. 설명은 복귀도가 선천도라고 하지만 이제 요런 이제 그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예. 네, 그다음에 즉 하도와 낙서가 뒤늦게 만들어졌지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 하도와 낙서가 예전부터 있었고 그에 기초하여 주역이 서술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 실질적으로 하도낙사가 먼저 있고 물론 이제 주요 책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이제 많은 학자들의 논문이나 주장에 보면 이건 뒤늦게 쓴 거다. 근데 잘 안 믿으니까 이게 복희가 쓴 거다라고 해야 믿으니까 이런 거다라고 하고 말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제 그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짚고 넘어간 겁니다. 근데 이게 그리고 주장을 한 것과 예, 여기에 지금 이제 이런 그 평만적으로 달아놓으셨는데 그러면 예, 그 결국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거에서 음, 어느 게 더 뭐 예를 들면 지금 정설로 받아들여진다거나
뭐 어떤 그런 또 어느 게 더 논거가 좀 있다거나 뭐 이런 거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볼래? 네. 그 지금 이제 그 뭐 하도낙서 얘기나 뭐 서천더 그다음에 이제 후천더 얘기나 이제 이게 선후 관계를 얘기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예. 여태까지 얘기된 거에서. 근데 이제 음. 뭐 그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는 걸 소개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냥 나오신 건지 아니면 이제 이런 게 더 주장이 있어서 근거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어떤 사람은 뭐 어떤 것이 더 근거가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회담의 입장은 어떤 건지 뭐 이런 거 질문을 글쎄, 계속 하면 이제 좀 이상한데. 예. 의도는 이제 알겠는데요. 내 입장에서 사실 내가 역사학자가 아니거든, 사실은. 그래서 내가 뭐 역사적이나 뭐 이쪽으로 뭐 또 확 이거다 아니다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이제 사실 이런 거 소개 정도로 하는 게 좀 나로서는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것만 가지고 막 논한 책들도 있고 논문들이 있는데 아유 그거 뭐 내가 그 그 뭐 시간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거 뭐 거기에 빠지는 논리가 너무 아까워서 이 정도로만 주장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네, 이윤규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궁금해하시면 어, 제가 논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게 지금 김 원장님 말씀 따라 박사 논문을 아주 체계적으로 그 상당한 그 논리를 가지고 써놓은 게 있는데 어, 생고생합니다. 그만 어, 굳이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계속 가도와 낙서란 단어는 계속 그 이어져 왔던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하도 낙서란 단어가 놓은 건 아니고 전국시대 말인가부터 하여간 뭐 한나라 때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실체를 이제 드러낸 게 진단 선생 그 진단이 그 누구냐면 송나라 그 초기에가 이제 그 희 선생을 이름을 누가 지어준 당태 그 뭐죠 그 송나라 건국현분이 누구지 그 최종에 누군가 이제 지어준 건데 거기서도 이야기만 있었던 거죠. 이야기만 있었고 계속 놓다가 짠 하고 이제 펼친 게 송이 이제 펼쳤죠. 송도 펼쳤는데 한국 경제에서 펼쳤는데 이런 게 하도고 저런 게 뭐 낙서다라고 그 설명만 해놔. 그림은 없고 그림에 대한 설명만 도예에 대한 설명만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정리해 갖고 짠 펼친 게 이제 주자죠. 예. 그 정도만 아시면 더 이상 필요하면 이제 논문 드릴게요. 머리 싸서 나 그거보다 아니요, 죽는 줄 알았어요. 필요하진 않습니다. 저도 그래. 사실은 뭐 그 부분들이 그 정도만 뭐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이제 투자가 전면화시켰다. 뭐 이런.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질문 드린 이유도 뭐냐면 이제 뭐 저도 그쪽에 크게 관심이 있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그전에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우리는 주자의 설을 다 모두가 이제 정통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주자가 그전에 있었던 이 얘기들을 주자의 설로서의 정통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지만 주자가 그러니까 철학사의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인제 그렇게 내려온 것인데 주자가 다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인제 그거를 뭐 꼭 옳다 그르다보다는 주자 이전에 또는 뭐 다른 것들은 이제 어떤 관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건 의미가 있으니까 예. 뭐 그런 측면에서 그냥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제가 토요일 날 주자 선생님께서 왜 하도 낙서나 태극도에 대해서 그렇게 상당한 밀도 있게 천착하신 이유를 내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하면 약간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잠깐 원문을 다시 금방 그 해석분을 좀 보여주실랍니까? 우리 이 교수가 읽으신 부분요. 네, 어디?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거기에 문항도로 해석되지 않으니 복희도를 만들어 보완 설명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거 조금
한번 문장을 조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이제 이런 두 가지 설이 딱 하는 것에서 보완해. 왜냐하면 설계전 2장에는 복희도의 어떤 방위 개념이 나오고, 설계도 3장인가 4장인가 제가 잠깐만요. 찾아놨는데, 4장에는, 5장이네, 5장. 5장에는 이제 문항도가 있기 때문에 각각 이미 설계전에 이미 각각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 설명한 거다. 이러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두 개가 있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혹시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보완이라 하기는 각각 독립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설계전을 보시고 문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간 그건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쭉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관점이나 공부하면서 주의할 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쉽고 그냥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어디냐면은 우리 교재를 53쪽 마지막 쪽입니다. 53쪽 제일 아래쪽. 한번 선천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봐 주시죠. 선천도와 후천도는 각각의 논리가 있어 의미가 있다. 특히 후천도는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해석하기도 하므로 경우에 따라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모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작은 것에 집착하여 큰 것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음양의 경우도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결코 이는 모순된 것이 아니다. 인체를 음양을 구분할 때 머리는 양, 몸체는 음으로 보기도 하며 횡격막을 기준으로 보면 가슴과 머리는 양, 그 아래는 음으로 보기도 하고 몸통은 손발은 양으로 보기도 한다. 사람이 정면을 서서 바라보고 있다면 신체의 앞부분은 양, 뒷부분은 음이 되지만 태어와 같이 움츠리고 있으면 배는 음은 있으면 배는 음은 양이 될 것이다. 이게 배는 얘는 음이고 의미. 어, 예. 음이 되고 등은 양이 될 것이다. 그럼 손바닥은 양일까 음일까? 손바닥을 피면 양이 되고 주먹을 쥐면 음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떠한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결코 모순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있다고 가정할 때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기존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재미를 붙이는 사람도 있고 하드웨어를 만들어 조립하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주역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연구를 하려면 주역이 만들어진 이치를 알면 더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하도 낙서, 뭐 문항도 복희도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그 음양을 말할 때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아. 모순된 것 같지만 모순된 게 아니다. 그때 상황 설정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때는 복희도로 설명할 때 설명이 착착착 들어갈 때가 있고요. 문항도로 볼 때 설명을 쫙쫙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또 모순되나 그렇지 않다. 각각의 경우다. 이렇게 보는 게 그 주역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또 말씀하신 것도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질문 내지 않으면 보완 조치하실 거. 제가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때는 뭐 주역의 뭐 대단한 대가라고 뭐 하셔갖고 우리나라에서 책이 번역되고 많이 읽히고 그랬는데 누구? 그 책을 그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도인풍입니다. 도인풍인데 우리나라 와서도 한번 강연도 하고 번역도 꽤 몇 군데 있는데 그분이 그 내용 중에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지금 우리가 방위를 이야기하니까 그 방위라는 게
옛날 사람이 그렇게 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동북은 산이 많으니까 그렇고 서남 쪽은 바람이 불고 실제로 자기는 아직 그 중국 사람이었 그러니까 대륙 사람이었는데 그 뭐죠 국공 먼저 져가지고 대만으로 이제 가신 분인데 자기가 실제로 살아봐도 그런 어떤 풍우란 얘기하는 거 아니야? 풍우란 중국에 그때 북경대 교수 풍우란 말고 있어요. 내가 다음에 내가 말씀드릴게 누군지는. 그 하여간 그 지행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의 그 말씀이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어떤 인문학이나 뭔가 발전하는 데는 그 어떤 풍토에 근거해서 놓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분 전체는 내가 뭐 그렇게 받아들일 건 아닌데 그런 관점으로 개의 방향을 8개의 방향을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뭐 동북 쪽은 산이 많으니까 간방이라고 그랬고 거기다가 배치를 했고 뭐 반대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다음에 제가 책 이름하고는 같이 나중에 말씀드리고 메모를 해놨는데 예.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지금 갑자기 제가 저 리께 한번 그려주시려면 그리 응? 물 리께 리 하나 그려주시랍니까? 예. 지금 갑자기 공부를 하다가 생각난 건데 이건 완전히 완전히 일설이 아니고 리께 예 그렇죠. 리께? 자 숙계가 낫겠다 숙계 화 그래 예, 그 제가 이거 제 막 생각입니다. 갑자기 이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걸 듣다가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숙계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 느끼는 바는 물이니까 음이고 근데 주역에서는 그걸 양이라 하는 게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미와 기의 어떤 그런 개념을 이분들 유언적 개념을 머릿속에 오래부터 갖고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안에 양이 하나 들은 것 저것은 미고 원래 수라는 것은 내에는 뜨거운 기운을 가지고 있고 표면적으로는 행태적으로는 물이라고 하는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기의 개념이고 그래서 이기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에게 두 개를 그렇게 해석하면 그게 뿌리가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말다이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이기론적인 어떤 그 물로 이해가 되면 빨리 이해가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니었는가 이분들의 기본적 생각이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이론적인 사고를 바라보고 있고 주자는 또 이기론자니까 그렇게 건 아닐까 한번 버뜩 생각이 드는 거 누구한테 뭐 이야기 들은 건 아니고 오늘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자, 엉뚱한 이야기, 엉뚱한 이야기. 뭐 진행 발언을 하면 20분이거든. 어떻게 지금 뭐 얘기하다 보면 길어졌는데 10분, 5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은 원장님 조금 쉬고 하세요. 네, 저 화장실 갔다 오고 싶네요. 네, 약간 그러면은 10시 21분인데 10시 정확하게 30분에 다시 시작합시다. 9분 뒤에. 네. 네. 네.